KMW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에 포함됐다. 어닝 쇼크로 주춤하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KMW. 과연 현명한 투자법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해본다. 네, MSCI 지수 반기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닝 영민한 투자 시간에 다뤄봤는데요. 그 안에서 한 종목 KMW를 깊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2.2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KMW. 자세한 이야기는 펠리스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KMW가 지금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급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약한 건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MSCI 포함된 그 배경은요? 네, MSCI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적으로 좀 중요한 지수다 보니까 네.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은 또 관심이 가겠죠. 당연히 관심이 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한국 편입 관련된 종목 쪽으로 봤을 때 KMW가 편입이 한 종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한 850억 정도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즉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과 함께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제외되는 종목도 있겠죠. 세 종목이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이렇게 3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매도 수요가 발생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종목들 거의 다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5G와 관련된 쪽이 들어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다시 고무적인 모습들인데 아직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좀 이런 호재를 안고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동안 이어졌던 공매도라든가 그리고 어떤 수급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돌리고는 싶지만 대기 매물도 만만치 않다. 그런 관점 쪽에서 큰 흐름 쪽에서의 오늘의 변화가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면서 치고받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4일에 급락만 아닌 상황에서 이 소식이 나왔다면 더 오를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시 실적이 예상치에 밑돌았어요. 네. 그로 인해서 그날 갑작스럽게 급락이 보여줬는데 왜 실적이 안 나왔습니까? 그날이 문제였죠. 네. 네. 그날에 따라서 모든 최근의 KMW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간 조정의 성격 정도라고 네. 봤다가 실적 발표하고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상황 쪽에서 매물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KMW는 무선통신 관련돼서 기지국 관련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부품을 납품하면서 이번에 5G와 관련돼서 크게 어떤 성장세를 가져오는 흐름들인데 일단 3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2,650억, 작년 동기 대비 200% 늘었습니다. 매출 자체의 큰 폭의 증가는 당연히 외형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일단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578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한 600억대 중반 정도, 한 640억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로 추정했는데 그거보다 덜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좀 이상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단지 이런 어떤 한 60억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다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또 뜯어보게 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5G 장비 시장이 어떤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어떤 단가 인하 압력들이 좀 더 빠르게 들어온다는 데에 대한 부담감들. 네. 특히 KMW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50% 가까이가 노키아로 들어갑니다. 근데 노키아가 실적이 안 좋죠. 네. 그러면 실적 안 좋은 회사가 납품회사한테 정상적으로 단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려운데 좀 깎아줘라 라고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 관련된 쪽이 예상보다는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4분기의 전망도 흐린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번 3분기가 좀 예외적인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다. 네. 이런 입장 쪽에서 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4분기 매출액은 한 2천억대. 2천억. 그래서 아마 지금 3분기보다 한 600억 정도가 줄죠. 게다가 영업이익은 한 436억대.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0억 이상으로 줄 것이다라고 3분기보다 줄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으로 봤었을 때 3분기가 단기 정점이고
그 이후로 한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약간 부담감이 좀 높아지는, 그래서 즉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내년 관련된 쪽까지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예고는 한 내년 2분기가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거나 좀 탄력을 다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내년 한 1분기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바닥을 찾고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실적과 관련된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KMW는 이제 5G 안에서 대장주로 저희가 많이 꼽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이 현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죠? 근데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뭐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네. 찾다 보니까 찾아보죠. 예, 나오는 얘기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네. 그래도 재무구조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해외 이동통신의 어떤 고객사에 발주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납품을 하는데 자금 회수가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매출이 확 커지는데 그러면은 자금은 6개월 뒤에 들어오는데 일단 부품과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들은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서 바로 지금 매출을 일으켜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원자재가 또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특히 회로 품료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도 늘어났고 근데 아직 자금 회수는 6개월 뒤에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이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부족한 자금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차입하고 채권 발행 같은 어떤 그런 쪽에서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고민이죠. 네. 매출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나오는 고민이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차입금이 12% 줄었다고 해서 그 이자 부담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면은 당연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대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 문제인데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5G에 대한 투자는 국내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는 국내가 포화 상태가 되고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눈을 돌려야 될 것은 해외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도 5G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다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쪽에서 돈을 끌어내야 되는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5G를 보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국내 모멘텀은 기껏해야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 가면은 정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쪽은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G 쪽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의 5G 상용화 이후에 일본의 또 5G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마 그래도 뭐 HFR이라든가 RFHIC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주가 탄력이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KMW를 보면서 하나의 또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순이익이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은 한 2,0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벌써 시가총액은 벌써 그 이상을 찍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2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흐름은 장비주에 대한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보통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통신사들이 투자를 막 하면서 5G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때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나오는데 네. 그 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가 가장 매매하기는 좋은 시즌이다라고 할 정도 밖에는 일단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MW에 대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다 정리해 봤어요. 우선 오늘 있었던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와 달리 실적은 4분기에도 부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2분기쯤에 정점일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투자적인 그런 모멘텀을 찾아봐야 된다. 이야기해 네. 주셨어요. 공부 잘하시네요. 그래서 네. 결론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급락한 이후로 횡보하고 있을 때 네. 담아봐야 됩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때는 또 단기와 중기가 또 바뀌겠죠. 단기 관점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일단 단기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호재를 안고 주가가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약 한 52,500원에서 한 55,000원 사이 정도, 그 사이 정도까지는 네. 일단 반등에 먼저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네. 그때 반등을 하게 되면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2,000원에서 55,000원 사이요. 예, 예, 그 정도 부분에서는 일단 좀 중기 저항권이 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돌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하향 정체되면서 실적 동향들을 또 확인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지금 가격대 부분이나 한 45,000원대 사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비중을 늘려서 내년 또 한 2분기를 바라보는 그런 전략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투트랙 전략. 네. 말은 어려운데. 투트랙 전략으로요? 예, 그러니까 즉 트레이딩을 잘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실적 흐름들과 같이 맞춰가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네. KMW를 그럼 그러한 전략으로 공략을 할까요?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HFR이라든가 RFHC 다른 통신 장비주로 공략할까요? 네, 오늘 너무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저라면은 네. KMW는 단기 정도로 매매하는 트레이딩 정도로만 볼 것 같고요. 네. 오히려 RFHIC를 좀 더 눈에 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화웨이 이슈가 가장 크죠. 네. 근데 화웨이 쪽이 약간 완화되는 쪽으로 나온다. 숨통이 트인다. 네, 그러면 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RFHIC가 아닐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다 여쭤봤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